안녕하세요. 푸르미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책이 우리 아이 숲에 맞는지 책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푸르미닷컴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한테 짝짝꿍이 맞아요? 까꿍책이 맞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까꿍과 짝짝꿍의 책 선택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까꿍 그림책부터 하겠습니다. 까꿍 그림책을 아이가 이렇게 좀 맨 처음에 이렇게 사면은 참 신기한데 많은 아이들이 그 생글생글 싱글벙글부터 좋아한다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럼 이 책을 또 어떻게 활용할까? 아이가 5, 6개월이다. 5, 6개월, 6, 7개월 때는 이거를 모빌처럼 보여주시면 돼요. 모빌처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누워있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책 볼 때. 아이 눈빛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조금 이 그림을 지루하게 생각한다. 그럼 빨리 넘기세요. 눈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벌써 지루했는데 빨리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고 또 빨리 넘기시고 모빌처럼 이렇게 좀 빨리 새로운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뭐 9개월, 11개월, 12개월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보여주냐면 재미있게 좀 밝은 톤으로 푸르미가 웃고 있어요.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짠! 아빠도 웃고 있어요. 엄마도 싱글벙글 웃고 있네요. 이제 빨리 넘기는 게 비법인데요. 선물을 받았어요. 생글생글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좋다고 웃어요. 할머니도 좋다고 싱글벙글 웃어요.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 모두 싱글벙글. 아기가 응애응애 울면 이 책은 왜 이렇게 아이가 좋아했냐면 생활동화예요. 생활동화는 아이는 우는 것과 집에서 웃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숙해서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넘기세요. 내가 쪼르륵 달려가서 호르륵 까꿍 아이한테 느껴주세요. 뭐 혼자 호르륵 끼꿍 그러지 마시고요. 호르륵 까꿍 그러면 아이는 또 이제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빨리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와, 여기 좀 보세요. 나는 생글생글, 아기는 방긋방긋. 우리 가족 모두 싱글벙글. 이제 이 책을 봤잖아요. 근데 아이가 다른 책도 다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맨 처음에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그 책을 계속 보여주세요. 다른 책을 들여대면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책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다면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다 보면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이제 안아주세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읽어주냐면요. 안아주세요는 이렇게 책을 많은 동화책을 읽어줄 때 여기 제목만 짚어줘도 한글을 쉽게 떼요. 한글 할 때는 엄마가 자꾸 힘을 줘요. 힘을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빨리 넘기세요. 안겼네. 꼭 안겼네. 그리고 아이가 나비 이렇게 집중하면은, 노란 나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책이냐면요. 참여하는 책이에요. 아이가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세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안고 말하고, 활동하면서 보는 책인데요. 안아주세요. 안겼네. 높이 안겼네. 이 글만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보면서, 아빠, 한테 올라갔어요. 또 안았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거꾸로 안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안아주세요. 조금 빨리 넘기시고요. 아이가 이 페이지를 잘 싫어한다. 그러면 끝까지 이 페이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빨리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이 손을 이걸 빨리 넘기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초보 엄마 때는 이걸 다 읽어줘야지 똘똘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고요. 이 페이지를 싫어하면 엄마가 빨리 넘기세요. 근데 아이는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손에 꽉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책은 너무 지루하니까 책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넘길 때는 이 페이지를 안 보더라도 그냥 빨리 넘겨요. 그러면 여기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안아주세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오래 해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다 할 동안 지루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안아주세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넘기시면 아이는 이 많은 지도리를 어떻게 안아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지도리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예요. 와, 신난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좀 이렇게 빨리 넘기시고요. 책을 보여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 리듬에. 아무리 책을 딱 사셨어요.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막 들여대지 마시고요. 푸르미닷컴에 오면 책을 100권을 본다더라.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책을 잘 보는 시기가 오는데요. 어떻게 쉬냐면 아이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책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말똥말똥해요. 푸르미닷컴에 와서 놀라고 아무 때나 들여대지 마시고요. 푹 자고 일어났을 때는 푸르미도 책을 잘 봤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고요할 때 책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책 볼 때 리듬을 엄마 리듬에 맞추지 마시고요. 아이 리듬에 맞추세요. 근데 엄마는 또 설거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책에 이제 재미가 들면 설거지 할 때 자꾸 뒤를 끌어당겨요. 책 읽어달라고. 그럼 조금만 있다 읽어줄게 하다 보면 아이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짧게 책을 읽어줘도 아이가 가장 기분 좋은 시간에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누구 것일까? 요 책도 아이가 좋아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이제 아이가 이해력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고양이가 있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네. 그치? 여기 좀 봐. 생쥐의 이불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이 물건이 토끼의 모자일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궁금한데 여우의 치마일까?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의 바지일까? 아이들은 여기 방귀 뀌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스티커가 160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로 정정지기 스티커로 이제 한글 공부도 시키는데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60단어가 있어요. 한글. 여기 160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띄워갖고요. 여기서 띄어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띄어서 방귀. 냄새. 방귀 못 끼게 냄새. 냄새.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기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이제 여기 방귀. 그럼 한글도 이것도 방귀, 이것도 방귀니까 저절로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띨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호랑이 이름표 붙여주자. 호랑이 쳐다보네. 이름표 어디다 붙일까? 귀에 붙일까? 호랑이 이름표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고양이가 있어요. 이 스티커는 여기 있는 사물을 다 이렇게 스티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양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푸르미 엄마의 한글 똑배기에 보면은 3시간, 4시간 오래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참 궁금한 거예요. 기린이 목도리일까? 곰의 손수건일까? 코끼리의 코마개일까?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내 옷돌이야.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까꿍 그림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반전된 그 느낌을 아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까꿍 그림책을 아이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까꿍 그림책에서
그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그림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가 눈이 살아있고 표정이 살아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까꿍 그림책 같은 경우는 쉬워서 크게 비법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책을 안 봐요?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책을 안 봐요? 그 50% 정도는 높은 수준의 책을 가지고 무조건 이걸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 17개월, 24개월이면은 이제 까꿍 그림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보는데 막 전래동화 이런 수준을 갖고 보면은 이제 엄마 욕심껏 수준 높은 거를 할 때 아이가 책을 또 싫어하고요. 수준에 맞는 책이 없으면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꿍 그림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을 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까꿍 그림책을 보면서 저는 시골에서 불을 참 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럼 불을 뗄 때 까꿍 그림책은 마른 가랑잎이다. 그럼 마른 가랑잎에 불을 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쉬운 책도 이렇게 젖은 가랑잎이 있어요. 젖은 가랑잎. 근데 젖은 가랑잎은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푸르미 이제 까꿍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장점이고요. 이거 비 오는 날에 아이들은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냥 부시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시맨은 콜라병이 사막에 떨어졌을 때 그 콜라병 하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우산을 처음 보고 비 오는 거를 처음 보니까 한 번 보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 안 와도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 있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까꿍 그림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놀려가라고 문을 여니 비가 오네. 강아지도 좋아서 쳐다보고 있네.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장 좋은 책 읽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내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방법을 힌트를 얻으시고요. 비옷을 입고 노란 비옷을 입고 짠 우산을 들었어요. 무슨 우산? 빨간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짠 빨간 장화를 신었어요. 랄랄랄라 노래를 첨벙첨벙 랄랄랄라 노래를 하며 첨벙첨벙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은 신나요. 비가 오면은. 강아지는 푸르르 물방울도 푸르르 우산이 뱅글뱅글 물방울도 빙글빙글. 까꿍 그림책의 장점은 의성어, 의태어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르릉 또르릉 굴러가는 게 장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푸르미 아빠와 저와 우리 편집장님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읽어주기 굉장히 총각 엄마도 편하고요. 개구리는 폴짝 나는 첨벙첨벙 와 신난다 빗방울 똑똑똑 달팽이야 안녕. 그죠? 달팽이 안녕.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동화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달팽이 안녕 그러지만 달팽이 2마리가 나를 뱀이네. 개구리는 1마리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숫자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개구리 달팽이 2마리는 우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는 산책하자 랄랄라. 이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푸르미하고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산책도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아이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산에도 가고 놀러 가고 책하고 같이 이제 노는 건데요. 노래를 부르며 산책하자 사뿐사뿐 랄랄라. 사뿐사뿐 랄랄라. 나비야 우리 함께 산책하자 팔랑팔랑 랄랄라. 이거는 아이들이 왜 좋아했냐면요. 힌트가 있어요. 다음 장에 무엇이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메뚜기가 나와요. 여기 아이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뚜기. 여기서 이제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야 우리 함께 산책하자 폴짝폴짝 랄랄라.
개미야, 개미야, 우리 함께 산책하자, 꼬물꼬물. 이제 여기 또 힌트가 있죠.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데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우리 함께 산책하자, 구구구구, 랄랄라. 또 여기서 또 무엇이 나올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여기 이만큼 조금 힌트를 주면 아이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책 볼 때. 기대를 하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고양이가 나왔어요. 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강아지가 나오는데, 강아지가 깜짝 놀래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어른들한테는. 근데 아이들은 이 놀란 장면, 생각지도 못하게 강아지가 얘를 레라고 해서 놀래킨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친구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유추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노는데요. 아이들은 여기서 보면 메뚜기하고도 놀잖아요. 그림책을 보면서는 어른은 메뚜기하고 놀 수 있을까요? 메뚜기가 우리하고 놀지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메뚜기하고 논다고 생각하니까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상상력은 미리 죽이시면 안 돼요. 너무 현실에 냉혹하게 몰아내면 안 돼요. 이 메뚜기가 어떻게 너고 노니?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것은, 그림책을 보는 것은 강아지도 놀고 개미도 놀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푸르미가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4살이 됐어요. 근데 방학개비를 잡은 거, 방학개비. 방학개비야, 나하고 놀자. 방아 좀 쪄봐. 그림책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말을 들어야지 된다, 말을. 방학개비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방학개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저도 그땐 그랬어요. 얘가 바본가? 방학개비가 말을 듣다니? 저도 불안했지만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바보야, 방학개비가 방아를 안 찌는 건 아이들은 다른데 왜 넌 몰라?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이가 이 그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은 아이가 책을 잘 보는 힘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동화책은 그래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만 줘도 되니까 동화책은 편한데, 그럼 이렇게 보다가 동화책만 하면 아이도 또 심심해요. 심심해하면 이걸 어떻게 또 백과사전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까? 강아지도 있고 개미도 있고 메뚜기도 나와요. 그렇죠? 여기 새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심심하면 이거 덮어두고 있다가 집에 자연 관찰이나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집에. 그러면 요 백과사전은 언제 잘 보냐면요, 이건 그림 백과예요. 백과사전 까만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림 백과인데 요 그림 백과는 21세기 학생다가 이 그림 백과는 저는 맨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18개월에서 48개월, 60개월까지 아이가 너무 잘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발상에서 아주 다른 생각이거든요. 아이가 18개월에 백과를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한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짜리도 이거를 찾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백과는 가장 잘 보는 시기는 18개월에서 48개월, 58개월이지만 조금 빨리 볼 때는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까꿍 그림책 보다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동화책에 보면 다 주인공이 동물이에요. 동물이고 곤충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까꿍 그림책은 아이가 책에 친숙하고 재밌게 보고 상상력도 기르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이거를 지식하고 연결시킬까?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백과사전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아이가 백과사전을 보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근데 내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개미를 꼬매꼬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여기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는 강아지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건 강아지고, 이거는 스피츠고, 진돗개고, 비글이고, 여기서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개미로 봤잖아요. 그쵸? 개미로 봤으면, 여기는, 개미의 집에 대해서, 개미 알에 대해서, 또 무슨 개미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개미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푸름을 통해서 그림 백과란 지식의 창문을 여는 것이다. 지식의 창문을 여는 도구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백과를 잘 보면 다음 지식을 또 받아들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백과를 갖다가는, 그냥 아이가 잘 안 볼 때는 이걸 너무 지식을 심어준다 생각하면 아이는 그냥 안 봐요. 그러면 개미 집이 있네? 개미 집에서 여기 알도 있고요. 여기 여왕개미가 사는, 여기 다 써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읽어주면 아이는 이렇게 흡수하고요. 그리고 나비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나비를 봤잖아요. 그쵸? 나비를 보면은, 또 우리가 본 나비,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 호랑나비일까? 흰나비일까? 여기 보면은 또 나방과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편하게 이거를 연결하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메뚜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다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아이한테 힘들게 놓는 게 지식이 아닌 이렇게 연계해서 그냥 편하게 메뚜기도 무슨 메뚜기가 있냐면요. 콩중이, 팥중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아이가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고요. 여기는 뭐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가재도 나오고요. 고구마, 아이들은 여기 또 동화책에 고구마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의 요건 알이고요. 요건 배라 그래고요. 요건 올챙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뒷다리가 나오는 과정, 앞다리가 나오는 과정,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여기에 쭉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이 백과는 12개월에서 58개월. 이게 좀 어릴수록 더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백과를 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백과를 보는데, 호기심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초등학교 때 백과를 싸면은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볼 확률이. 그래서 백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깎은 그림책이나 집에 또 다른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림책을 보면은 자연관찰가 그리고 다른 백과와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무슨 소리지? 아이들은 배울 때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이 들어오냐면요. 오감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죠?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80%가 된대요.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눈으로 지식을 80%나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무슨 소리지? 탁탁탁탁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한글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길은 거는 읽어주지 마시고요. 짧은 거는 탁탁탁탁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한글을 알게 되는데요. 엄마가 양배추를 썰어요. 톡톡톡톡 그러면 소리를 듣죠. 아이들은 귀로 듣는 정보와 그리고 또 짜르르 무슨 소리일까? 물소리네. 아이들은 욕조에서 뭐를 많이 해요? 물을 많이 틀어놓고 놀지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데 후두둑 또 무슨 소리일까? 빗소리네. 빨리 넘기세요. 띵동띵동. 누가 왔나봐. 띵동. 큰일 났네. 와르르 소리가 나네. 어떻게 됐을까? 다 무너졌잖아. 고양이가 다 무너뜨렸네.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용기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너져갖고 우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또 어떻게 할까? 여기 뒤에 보면 다시 쌀 수 있는 희망을 아이한테 이제 주는 거고요. 깎은 그림책은 생활동화와 창작동화로 되어 있어요. 요거 잠옷 입고 자자 요거는 무슨 책이에요? 요거는 생활동화예요. 생활동화. 근데 요거는 사과가 떼구르르 요거는
그 창작동화예요, 창작동화. 근데 우리 아이가 17개월이다. 17개월이다. 그러면, 까꿍 그림책을 굉장히 잘 봤어요. 까꿍 그림책을 굉장히 잘 봤을 때, 짝짝꿍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24개월이다. 24개월인데, 집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 누가 준 거, 언니 오빠가 보던 책. 수준 높은 책을만 있을 때는 24개월에도 까꿍 그림책을 아이한테 주면 더 잘 볼 수 있고요. 짝짝꿍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30개월이에요. 30개월인데 우리 아이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집에 책이 없어도 아이가 조금 똘방지고 그런 아이들은 짝짝꿍으로 넘어가면 돼요. 24개월이라도 아이가 굉장히 빠른 아이가 있어요. 책을 안 봤지만 굉장히 빠르고 이해력도 빠르면은 짝짝꿍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책이 없을 때는 쉬운 것부터 보는 게 아이들은 더 잘 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불을 뗄 때 나뭇잎을 떼야지 쉬운 가랑잎을 마른 가랑잎을 떼야지 잘 타는 거고요. 조금 더 높은 거를 떼다 보면 불이 잘 안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4개월 책이 없는 아이는 까꿍을 하고요. 30개월이지만 책이 집에 없고 우리 아이 말도 느리고 이해력도 없다. 우리 아이 책을 안 본다. 그런 아이 중에는 수준 높은 책을 갖고서 볼 때 또 이제 책을 안 보는데 좀 쉬운 책을 하면은 더 잘 보고요. 이제 까꿍 그림책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목욕은 즐거워. 요 책은 그냥 요 책을 보면서 아이가 목욕 안 하는 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안 닦는 아이 있어요. 요거를 생활 동화라 그러는 거예요. 생활 동화. 그럼 엄마가 자꾸 이 닦으라 하면 이를 더 안 닦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강요하게 돼요. 그냥 이게 책을 보면서 그냥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닦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하마야, 너는 어떻게 이를 닦니? 하마는 어떻게 닦을까? 하마 입을 벌리고 윗니 아랫니 쓱쓱쓱쓱. 그래서 아이한테 이 닦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생활 동화. 우리 아이 이 안 닦아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강요하지 않아도 책에서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생활 동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은 즐거워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하는 책이고요. 저는 까꿍 그림책에서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정말 까꿍 자체예요. 까꿍.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고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데요. 깜깜한데 누구일까? 뒤뚱뒤뚱 펭귄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짠! 풍선. 그러면 아이는 요게 또 이게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다 보면 조금 보여주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추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또 여기서는 또 토끼가 나오고요. 여기 당근이 또 이렇게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어른보다 아이들은 더 빨리 알거든요. 그럼 당근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또 보여주고 누구일까요? 짠! 그럼 이제 무엇일까요? 그럼 수박이에요. 또 누구일까요? 짠! 여기 무당벌레였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요 책은 다 똑같아요. 조금 보여주고 전체를 판단하게 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유추 능력을 기르는데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조금 보여주고 누구일까? 딩동댕 토끼였어요. 짠 맞아요. 여우 딩동댕 정답이에요. 누가 뒤에 숨었을까요?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찾기 놀이하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또 이제 마찬가지고요. 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잠을 짓고 자자. 이런 책도 이제 아이가 좋아해요. 잠옷 입고 자자는 곰돌아 이제 잘 시간이야. 곰돌이 잠옷 내 잠옷 곰돌이 잠옷 내 잠옷 혼자서 입어볼까? 단추부터 끼워야지. 이제 아이들은
이거 보면서 이제 푸르미를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옷을 입을 때는 잘 못 입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입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입었는데 요게 이제 그 힌트를 줘요. 고양이 그림. 요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입는 거예요. 거꾸로. 이 고문 어떻게 써요? 한 바지 속에 이걸 다리를 2개를 넣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를 무안 주지 마세요. 에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을 찾을까요? 여기 있는 그림이 어디 갔지? 여기 앞으로 왔네. 이제 푸르미가 이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잘 입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입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야, 뒤집어 입었어. 잘 입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유머 감각, 유머를 많이 해요. 아이한테. 비난하는 대신에, 고양이가 방구 냄새를 맡고 있어. 그럼 아이는 굉장히 재밌고 웃는 거예요. 그럼 이게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앞으로 오는 편하게 아이가 잠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잠옷을 잘 입고 또 이제 자는 거 이렇게 이제 이거 생활 동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권 중에서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도형을 아이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갑자기 이렇게 도형을 가르쳐주면 힘들거든요. 야,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와, 널판지 안에 동그란 동그라미가 있네. 무엇이 보이는지 들여다볼까? 무엇이 보일까? 무엇이 보일까? 그럼 아이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동그라니까 뒤에 뭐가 있을까? 짠! 동그란 돼지가 있네. 와, 그래서 아이가 동그라미 도형을 알고요.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요 세모가 있네. 와, 무엇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딴 했으니까 악어가 있네. 악어가 머리로 세모, 눈도 세모, 세모네. 세모 또 다 세모가 있어요. 와, 여기 네모 속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자, 사자가 있어요. 사자 머리가 네모예요. 여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네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패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막 수학적으로 계속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이제 패턴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도형을 그냥 재미있게 알아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두 권만 더 할게요. 한두 권만 더 하는데, 이제 파인애플. 요거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해요. 아이한테. 그럼 어떻게 읽어주냐면, 또, 맨 처음에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파인애플. 그럼 이제 아이가 한글을 자연스럽게 뜰 수 있고요. 파인애플. 햇님이 됐어요. 또 파인애플이 또 모자가 됐지요. 파인애플은 또 튜브가 됐어요. 또 파인애플, 부엉이 안경이 됐네요. 자동차 바퀴도 됐어요. 이거는 정말 창작 동화예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칙칙폭폭 연기도 됐고요. 그리고 풍차도 됐어요. 이거는, 시계도 됐고요. 와, 파인애플?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 책은, 5, 6개월에서 아이가 36개월까지 잘 보는 책이고요. 그러면 이제 짝짝꿍은요, 짝짝꿍은 17개월에서 48개월까지 보는 책이에요. 근데 아이가 조금 이게 쉬운 책, 아까 까꿍처럼 집에 이제 뭐 꼭 까꿍뿐만 아니더라도 까꿍처럼 쉬운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책을 좀 잘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냥 똘똘하고 이해력도 있어요. 그러면 17개월에도 짝짝꿍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24개월도 아이가 쉬운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또 짝짝꿍을 보면 되는데요. 짝짝꿍 그림책은 17개월에서 48개월까지 이렇게 잘 보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까꿍과 짝짝꿍, 이제 까꿍2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까꿍 책은 글줄이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돼요. 그렇죠? 한 줄에서 세 줄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거 이제 까꿍책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까꿍책을 보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책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면서 무슨 설명을 보면서 자기가 실행을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우리는 뭐 세탁기 보면 몰라요. 세탁기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 요리책 보면은 요리책을 보고 나서는 봐도 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아이가 카레를 만들어요. 그 책만 보면 아이가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신난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카레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카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글줄이 한 줄. 까꿍책은 글줄이 한 줄에서 세 줄 정도고요. 5, 6개월에서 30개월까지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럼 짝짝꿍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만들기도 요거는 글수가 적은 반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까꿍이에요. 까꿍 그림책인데 이것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고 아이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도록 이렇게 좀 세모 네모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글수가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까꿍 그림책은 그렇고요. 짝짝꿍 그림책은 글줄이 세 줄에서 5줄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짝짝꿍 그림책은요. 어떤 때 굉장히 좋냐면요. 쉬운 책이 아이한테 굉장히 많아요. 쉬운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짝짝꿍 그림책의 최대 장점은 쉬운 책을 본 아이가 전래도 영화를 볼 수가 없거든요. 명작 동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단계 올릴 때, 수준을 올릴 때 굉장히 도움을 줘요. 까꿍 그림책은 아까 가랑잎이라 그랬잖아요. 가랑잎. 근데 짝짝꿍 그림책은 나뭇가지를 불에다가 아궁에다 나뭇가지를 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뭇잎을 가랑잎을 떼다가 통나무를 확 집어넣으면 불이 꺼져요. 근데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잘 본다 그래서 거기서 욕심을 확 부려버리면 아이가 책 읽기가 조금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짝꿍, 까꿍2 그림책은 한 단계 올릴 때 용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쉬운 책을 잘 볼 때는 까꿍을 선택하시고요. 쉬운 책을 보다가 한 단계 높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까꿍책 같은 경우는요. 아무데나 펴도 전체적인 이해를 못해도 보는 책이 까꿍책이고요. 이제 짝짝꿍책은 또 어떤 거냐면요. 짝짝꿍은 내용이 이제 글줄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줄이잖아요. 네 줄인데 짝짝꿍 그림책은 전체적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줄거리를 내용을 아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만드는 음식도 여기서는 글줄이 조금이라 그냥 금방 알았는데 여기는 설명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켓 좋아하니 이제부터 맛있는 크로켓을 만들 거야. 나 좀 도와줄래? 이제 조금 더 이제 글줄이 있고요. 먼저 찐 감자를 준비해. 찐 감자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양파를 쌀게. 그러면 집에서는요. 아이를 참여시키세요. 그래 엄마 양파 쓸게. 그럼 우리 푸르미는 뭐 할까?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양파를 썰게.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은 다진 고기가 필요해. 나는 감자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아이도 시키고 엄마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책을 봐도 그 아이가 이해를 하면서 요리를 그렇게 아이들이 잘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저는 커도 요리책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고기와 양파를 달달 볶는 거야. 한 번 볶는 거지. 와, 맛있는 냄새.
다음에는 고기와 양파를 감자 잘 썰어서 쓱쓱 싹싹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알아서 이제 이게 기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크로켓도 만들어 먹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다른 또 찾기 놀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다를까?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찾는 건데요. 아이들의 관찰력도 키우고요. 다른 점. 고래들이 어포 헤엄을 치고 있어요. 누가 다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이제 엄마는 선생님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알아맞혀 보세요. 기다리지 못해요. 다른 고래 찾아봐. 다른 고래. 어떤 게 다르지? 그럼 아이가 가만히 있어. 너무 맨 처음에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걸 그림을, 짝짝꿍 이 책을 보면서, 나도 맨 처음엔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다구치면 안 돼요. 조금 힌트를 주셔야 돼요. 저는 푸르미한테, 선생님의 자리에는 한 번도 서보질 않았어요. 약간 때로는 제자, 존경받는 제자와 친구 자리에, 고래, 눈 다 똑같지? 뭐가 없을까? 그럼 아이들이 알아요. 요게 틀리네. 또 알고요. 거북이들이 영차 바다로 가고 있어요. 누가 다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건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힌트를 줘야 돼요. 엄마가 먼저 맞추면 아이는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모를 때는 계속 이거를 맞춰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는 불안하니까 못 맞힐까봐. 그럼 이제 힌트를 주는데, 똑같나? 얘는 왜 없고 있지? 얘는 모르겠지, 엄마가, 이게 왜지? 그럼, 이게 틀려, 엄마. 이게 틀려. 그치? 이렇게 이제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캥거루들이, 가만, 쉬고 있어요. 누가 다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얘는, 이 캥거루는 혼자 있고, 이 캥거루도 혼자 있고, 이 캥거루도 혼자 있나? 그래야 돼요, 엄마는. 알아도. 엄마 그냥, 근데 어떤 엄마는요, 또 이랬는데요. 아이가 깔볼까봐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한대. 깔볼까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한대래요. 엄마는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야지 아이가 용기가 있고, 아이가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대또 엄마가 넬롱? 요게 틀려서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찾기가. 그래서, 얘는 혼자고, 이 캥거루 혼자고, 이 캥거루도, 혼자인가?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이게 틀려. 왜? 여기 애기가 있으니까 틀리네, 정말. 또, 악어들이 그 냠냠쩝쩝 먹이를 찾고 있어요. 누가 다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공부했어요, 제가. 알아맞추는데요. 맨 처음에 근데 아이들이 빨리 알아맞추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빨리 알아맞혀. 어른보다 더 잘해요. 근데 가끔 가다 못 알아맞추는 아이가 있으면은, 보는 거예요. 쩍 벌린 잎 하고 넘어가면, 그 속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아이는, 저는 저 지는 거 싫어했거든요. 이거 책을 볼 때, 꼭 이 진리가 먼저 찾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승리하는 거를 많이 경험시킬수록 좋아요. 이기는 거. 그럼 엄마는 너 이기기만 하면 커서 어떻게 살을래? 너 이기기만 하는 거 있으면 습관되면 커서도 이기려고 그러지. 근데 안 그래요. 아이가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고요. 커서는 저절로 지는 거에 대해서 굴복할 수 있는 힘은 저절로 생기니까 짝짝꿍 그림책에는요. 그 푸르미 한글 카드가 3월 카드가 90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90장이 들어있는데요. 딱 열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누구일까요? 자, 누구일까요? 아빠네. 아빠야. 그냥 이제 편하게 이렇게 그냥 갖고 놀으세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엄마예요. 여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딸기예요. 이렇게 이제 갖고 놀아도 되고요. 여러 방법으로 갖고 놀아도 돼요. 이렇게 벽에다 또 이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그렇게 이제 갖고 놀다 보면, 한글을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뗄 수 있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짝꿍에는 한글 사물인지 카드가 90장이 들어있고요. 그 깍꿍 그림책에는 그 정전기 이미지, 이건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공이면 공이잖아요. 이미지, 가짐까지. 그 이미지 그 카드가 그 160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정전기 카드와 사물 인지 카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짝짝꿍 그림책은 24개월이지만 책을 안 본 아이, 그리고 책을 좀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짝짝꿍 그림책을 먼저 보고 깍꿍 그림책을 먼저 보고 짝짝꿍 그림책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짝짝꿍 그림책은 또 이제 내 이름은 뭐니?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줄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호, 다 만들었다. 이쁜 꽃 목걸이를 누구에게 줄까? 이쁜 꽃. 저기 토끼가 보이네. 토끼가 보이네. 토끼에게 줄까? 안녕 토끼야, 나는 수지야. 내 이름은 뭐니? 아까 깍꿍 그림책하고 짝짝꿍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아까는 너는 토끼야, 토순이야, 토끼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너는 토끼지만 네 이름이 뭐니? 이제 두 개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개 그러다가 강아지 그러다 개 그래요. 소 그러다가 송아지 그러고. 그럼 이제 이름이 엄마, 맨 처음에 엄마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름은 신양일. 우리 애기 너는 채푸름. 그러면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이거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토끼인데 무슨 또 이름이 있어. 그렇죠? 안녕 토끼야. 나는 수지야. 내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뭐야? 안녕 수지야. 나는 토라야. 꽃을 좋아하는 토끼란다. 토끼 이름은 토라야. 내 꽃 목걸이를 나랑 바꿀래? 안녕 원숭이야. 나는 토라야. 내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원숭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 이름은 안녕 토라야. 나는 키키야.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란다. 너도 나무를 타볼래? 안녕 고마. 나는 키키야. 내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뭐니? 안녕 키키야. 나는 쿵이야. 꿍이야. 떼굴떼굴 제주를 잘 넘는 곰이란다. 너도 해볼래? 꽈당. 안녕 지들아. 나는 꿍이야. 너희들 이름은 뭐니? 나랑 친구할래? 너희들 이름이 뭐니? 난 요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면서 아이들은요 이름표 붙이는 거 분류. 나비도요, 아까 백과사전 했잖아요. 근데 나비도 나비뿐만 아니라 호랑나비, 무슨 나비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 이름은 쭈쭈야. 나는 숑숑이야. 나는 찍찍이야. 나는 슈시야. 나는 삐삐야. 나는 민민이야. 나는 루루야. 모를 것 같지요? 저는 한 번 보면 몰라요. 이걸 누가 누군지 한 번 보면 몰라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심화 색깔과 루 이걸 대응을 잘해요. 이걸 분류를 잘해요. 그래서 나는 삐삐야. 그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넘기면 여기서 안녕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랑 놀고 있니? 내 이름은 뭐니?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니? 근데 저 몰라요. 몰라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되는데 또 아이도 몰라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관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은 좋아해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거를 아주 귀신처럼 아는 아이가 있어요. 요런 옷 입은 애는 숑숑이고 초록색 옷 입은 애는 찍찍이고 이렇게 뭐 점박이 옷 입은 애는 민민이야. 민민이. 얘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 틀려요. 슈슈 리리 무무 꼬꼬 그렇죠? 똑같은데 이름이 틀리는데 요런 걸 보면서 아이가 기억하고 대응하고 그렇죠? 이제 책은 그 지식을 얻는 거 책을 보면 지식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즐겁게 본다면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짝짝꿍 그림책, 까꿍 그림책 수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 6개월. 그래서 36개월까지는 까꿍 그림책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까꿍 그림책을 잘 봤던 아이들은 17개월이면은 짝짝꿍 그림책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개월에 책이 없는 아이, 책이 많지 않은 아이들은 또 책을 잘 보지 않는 아이들은 까꿍 책으로 책에 즐거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 30개월이지만 우리 아이 너무 말이 느린 아이, 그리고 책을 안 보는 아이들은 까꿍 그림책을 보면 말이 쉬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쉬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한테 들려주니까 아이가 말이 터져요. 말을 계속 들려주니까. 근데 언어는 우리가 땅은 무엇으로 파요? 호미로 파잖아요. 그렇죠? 호미로. 근데 지식을 받아들이는 도구는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보면서 또 말을 잘하게 할 수 있으면 다음 책까지 넘어가고요. 그런데 쉬운 책만 아이가 잘 보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가랑잎을 많이 지피면 불이 확 살면 거기에는 어떤 책도 또 잘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수준 높은 책보다 또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책을 또 잘 보니까 집에 있는 책도 다른 책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보는 어떤 꼭 방법은 딱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 아이가 가장 행복해서 즐겁게 보는 방법입니다.